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두려운 것은 더 늙은 후에, 더 나이 든 후에 인생 말년에 서럽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하며 기운 빠져서 앉아 있으시는 것보다는 서럽게 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인생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 중 하나인 노후에 서글프게 살지 않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설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은퇴를 한 후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은둔형 노인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며칠째 깊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서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부패한 시신의 추한 모습으로 아들을 맞이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어느 날 그는 집 밖을 나서 대형 냉장고와 함께 사람 하나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크고 든든한 비닐봉투를 샀죠. 노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숨을 거두려는 마지막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비닐봉투 속으로 몸을 넣고 대형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숨을 거두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계획이지만 고독사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심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함께 떠나지 않는 한 둘 중 한 사람은 무조건 혼자 살게 됩니다. 자식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고 의지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힘겹고 본인은 서럽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교류는 정서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묻는 네트워크 안에 있게 되니 소설의 주인공처럼 고독사에 대한 괜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식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 서러울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노인의 상당수는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기려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보험을 들어 수령인을 자식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평생 돈은 잘 모았을지 몰라도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면서 계속 모으고 불려나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인생을 위해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겨줬다가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며 방법이 없겠냐고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서글프지 않으려면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고 불린 재산으로 좀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세 번째, 절대로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입에 물고 살고 술도 엄청 마시면서 짧고 굵게 산다며 남자다운 척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는 말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본인은 짧고 굵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가족들을 생고생시키면서 아픈 몸으로 가늘고 길게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감기 하나 걸려서 눕게 되면 건강했던 평소가 그리워지고 현실이 서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무슨 깊은 인생 철학이라도 있는 것 마냥 굵고 짧게 산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서러운 노년을 살고 싶지 않다면 생활 습관부터 바로 뜯어고치고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듯이 인생 또한 결말이 좋아야 아름다운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말년이 탄탄대로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신이 정한 규칙과 자연 질서,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동일한 숫자의 치아와 머리카락을 부여받지만 사람마다 빠지는 속도가 다르다가 언젠가는 모두 빠지게 되죠. 두뇌의 기억력도 세월에 따라 떨어집니다. 피부에도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 변화무쌍한 도깨비와 같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죠. 지각한다고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생명의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껴안아야 합니다. 운명의 최대 걸림돌은 무관심과 의욕 상실입니다. 운명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운명의 설계자이다. 라고 합니다. 반면 운명을 믿는 사람은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순응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곳과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재능과 부모조차도 선택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운명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운명은 우리의 미래와 열정과 편견까지도 지배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릴 수도 없죠. 나이의 힘은 그저 나이만 먹는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걸림돌이건 디딤돌이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생깁니다. 마치 걸으면서 생기는 근육의 힘처럼 세월에 지지 않는 골동품과 같은 인고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노후의 나이는 변명이나 걸림돌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역할을 합니다. 노년층은 사회의 짐이 아닌 미래의 초석이자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기. 행복은 사실 거대한 담론이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빈도수를 많게 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면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때, 남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진실된 기쁨이 대가와 함께 찾아옵니다. 두 번째, 건강. 말레이시아 수상 마하티르는 영국 선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건강 관리법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는 나도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며 심장 문제가 있다. 폐렴을 앓아 심한 기침을 지속한 적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과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는 열량을 덜 섭취한 원숭이가 더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를 믿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적당한 운동, 금연과 금주, 평생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건강을 지킵니다. 조선의 21대 왕 영조는 다른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인데 반해 영조는 2배에 가까운 83세까지 살았습니다. 영조는 늘 적게 먹고 채식 위주로 식사했다고 전해지죠. 소식하는 대신 끼니는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술알을 꼭 챙길 정도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지녔다고 합니다. 또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술 대신 감주를 사용했다고 하죠. 세 번째, 경제적 자립. 100세 시대가 되었기에 돈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노후에는 사실 돈이 최고의 효자입니다. 노인에게 돈은 자신을 지켜줄 믿음직한 노비인 셈이죠. 돈은 자식보다 더 효자입니다. 자식은 돈 있는 부모를 더 찾고 효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없다면 비극입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습니다. 젊어서는 밥을 굶어도 희망을 노래하며 살 수 있지만 늙으면 그렇게 안 되죠. 병을 깊게 하고 한 끼만 굶어도 노래는커녕 말할 힘도 없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집안의 리더로서 TV 시청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부, 독서, 인맥 교류를 갖추면 좋습니다. 넷째, 전문성과 기술. 퇴직한 분들의 재취업 사례를 들어보면 기술이 있는 사람은 쉽게 자리를 구합니다.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는 나이나 일할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관리직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원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조직에서 관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기에 변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역사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스터리로 오직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영원한 행복이 피어오르는 것을 원하죠. 진정한 행복이란 마음이 불안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욕심을 부릴 때 혹은 노심초사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있고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목표에 도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 성취감, 행복, 열정을 느낍니다. 큰 조직일수록 일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어 조직이 무너지면 가치가 사라집니다. 마치 완성된 레고 제품에서의 레고가 아닌 하나만 떨어져 나온 레고 조각 신세인 것이죠. 노년의 대우는 극과 극입니다. 죽을 때까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푸대접과 멸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존경과 인자함의 노인이 있는가 하면 초라하고 놀림받는 노인도 있습니다. 노년에 자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곳에 나를 놓아두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 것을 모른 채 하거나 무시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신만의 행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듯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노년의 힘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나이 먹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억누르기라도 하듯 노인들을 멀리하거나 차별하지만 그것은 위험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노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청춘기가 있으면 노년기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철칙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걸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게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그 세월이 길 것 같아도 인생의 반쯤 돌고 나면 갑자기 초스피드를 내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늘어가는 나이테는 나무의 무게를 알려줍니다. 나이테가 많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오랜 수고를 거쳐 좋은 나무로 성장합니다. 인생에서 나이가 드는 것은 나무의 나이테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속에는 인생의 경력과 수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죠. 인생의 나이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곱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멋있습니다. 매일 하루가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깊은 깨우침을 다가오게 한다면 나이가 드는 것은 정말로 멋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두려움 없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이 5가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라는 것. 그러니 쓸데없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삶은 오히려 기회이자 몸과 마음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건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새로운 탐문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100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몸을 아껴야 합니다.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얼마나 오래 살던 신경 안 써 라는 변명은 하면 안 됩니다. 병은 쾌락의 이자입니다. 흡연, 형편없는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것들로 일찍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오히려 빨리 세상을 뜨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직도 오지 않은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죽음을 걱정하느라 불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대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비해 하루하루 계획을 잘 세우며 살아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중년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늙어가는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야 합니다. 주변 노인들이 노인거주 시설에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있다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늙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안에는 젊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넘치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늙고 낡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곱게 나이 드는 방법은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넓히고 이해의 폭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늙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며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60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고 100세 인생 시대의 제2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 고쳐먹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형편이 된다면 남을 위한 봉사도 다녀보는 것입니다. 병든 이웃도 좋고 소외된 이웃도 좋고 어렵고 힘든 이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뜰살뜰 모아서 죽을 때 관 속에 넣어가는 것도 아니죠. 자식에게 물려준다 해도 물려줄 때 그때뿐입니다. 살아있을 때 한 가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노후가 뜻대로 안락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명심하고 지키며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 마음과는 달리 그냥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하지만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우리들의 인생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수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수칙들 가운데 7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돈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우리가 무덤에 갈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에 탐욕을 부리는 것만큼 천한 인생도 없습니다만 돈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말씀은 돈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가 됐든 죽는 그날까지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고 어딜 가든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고 자식에게조차도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안타깝지만 돈이 있어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태가 옳으니 틀리니 갑론을 박할 필요도 없이 일단 이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나이 들어서도 술과 담배 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또 운동을 게을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꿈쩍 않던 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듯 끊기 어렵다던 술, 담배도 하루아침에 딱 끊고 운동 열심히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날이죠. 이러면서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을 우습게 앓다가 암에 걸리고 나서야 몸을 막 굴리며 살아온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로 살게 됩니다. 건강 지켜야 한다고 헬스클럽에서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약이 됩니다. 세 번째, 자식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 자식들을 호적에서 판에서 의절하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면 더 이상 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일가친척 정도로 여기며 살면 될 일이죠. 이렇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살면 서로 의상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분란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한 자식들의 일에 부모가 더 이상 딸려 들어가선 안 됩니다. 설사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자식이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해야 합니다. 냉정을 유지하고 이제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닌 것처럼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들이 장성한 자식들 가정에 참견하지 않듯 자식도 부모 일에 이래라 저래라 끼어들고 발목 잡지 않도록 해야 하죠. 솔직히 부모를 위한다고 한다지만 다 제 계산 속이 먼저죠. 홀로 된 엄마나 아버지가 황혼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반대하죠. 이런저런 반대하는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진짜 반대하는 속내는 자신의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갈까봐 그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강한 반대로 뒤늦게 만난 사람과 결합하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삭막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자식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살면서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 일에 얽매여서 오늘도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면 우울증도 앓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바꿀 수가 없죠. 반성하며 후를 털어버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저 앞만 보고 오늘 하루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면 그게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지난 일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배우자와 친구는 우리에게 사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들의 존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히 남편들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내에게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아주 꽉 막힌 남편들이 여전히 많이들 있습니다. 억압적인 태도로 집안 분위기를 숨이 턱턱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 자신은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는 시들어갑니다. 진심으로 남편, 그리고 반려자로서 대접받고 살고 싶다면 아내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교하지 않는다.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봐야 좋은 일 하나 없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페이스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인생이니만큼 비교 자체가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친구들 중엔 수천억 자산가가 있고 대기업 임원이 있고 고위직 법관이 있고 관객 1000만 영화를 몇 편이나 만든 영화 제작자가 있고 교수가 있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 대표가 있고 알짜배기 사업가가 있지만 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대로 잘 삽니다. 저 많은 재산과 높아 보이는 자리를 우리에게 준들 그걸 하루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그릇은 모양도 틀리고 그런 용도로 특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공평해서 갖고 있는 만큼 쌓아놓은 것이 많은 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또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죠. 누군가는 우리의 떡을 보면 또 부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커 보이는 남의 떡만 바라보며 군침 삼키지 말고 내 떡이 나에게는 제일 맛있고 크다라고 믿고 살면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야 한다. 일을 놓으면 늙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인도 아닌 회사를 평생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하기 싫은 월급쟁이 노릇을 한도 끝도 없이 하면서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신선 노릇만으로 인생 후반전을 보내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니만큼 뭔가 하기는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60대 이상 성인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눈을 떴고 온라인 쇼핑에도 더욱 적극성을 보이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니 이제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특별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만으로 흘려듣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지 진지하게 알아보면 좋습니다. 영원한 현역으로 살고자 한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또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하고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특히 행복한 노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물론 사람 나고 돈 났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보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뿐 아니라 노후에 없으면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없으면 오래 사는 것이 지옥이 되는 6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꿈과 목표가 없는 것.
인생 후반전이야말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하기 좋은 때입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또는 간판 때문에 아니면 취직 잘 된다는 것에 관심도 없고 하기도 싫은 공부를 해야 했고 또 그렇게 학교를 나와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대로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인생인 줄만 알고 살았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지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른 게임의 전략으로 나서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전반전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부모의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이제 후반전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인생을 폼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이제 탓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30대에 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고 또 50이 되면 그 젊었을 40대의 삶이 후회되죠. 그러다가 나이 90살이 돼서도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했던 후회가 밀려들면 그때는 진짜 늦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퇴는 새로운 도전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입니다. 두 번째, 일이 없는 것. 바쁘게 살다 보면 제발 일 없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빈둥거리기도 하고 때론 여전히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고소한 마음으로 쳐다보기도 하면서 아주 게으르게 내 마음대로 늘어져서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꿔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꿔보는 거죠. 그런데 인생 후반전은 남는 게 시간입니다. 이러다 보니 반대로 아침에 서둘러 옷 차려입고 어디론가 출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질 겁니다. 나도 저렇게 갈 곳이 있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나이 먹어서도 일은 필요합니다. 일이 없으면 빨리 늙는다고 하죠.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일은 내용면에서나 질적으로나 전반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돈이 없는 것. 이건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 거짓골하고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 인생도 우여곡절 끝에 말년에 폐지 주우며 살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생활하기에 부족하니까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여러 사적연금 상품으로 2중, 3중의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건강함이 없는 것.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부자였던 고 이건희 회장은 죽기 전까지 주식의 배당금으로만 3,538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6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난 한국 최고의 부자를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난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건강의 가치가 최소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전 재산보다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하다고 자만하면서 몸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살 일입니다. 다섯 번째, 친구가 없는 것. 나이가 들면 지는 것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사소한 언쟁만으로도 옛 친구와 절교하는 노인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잘난 맛에 살지만 친구에게 괜한 일로 자존심 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는 친구 없이 고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가장 좋은 은퇴자는 그렇지 않은 은퇴자보다 22% 정도 더 오래 살았다는 호주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팀은 대화할 상대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은퇴 후 생활이 덜 외롭고 생물학적 두뇌 활동과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 생명을 연장해주는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좋은 친구를 꼭 알아채고 곁에 두어야 하죠. 여섯 번째, 배우자가 없는 것. 마음 맞고 친구 같은 배우자는 인생 후반전에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후반전에 있어 좋은 친구는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높다면 배우자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항상 배우자와 친구처럼 제잘거리고 낄낄거리면서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하는 사람, 인생 후반전의 인간관계, 그 코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수컷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아내가 암컷으로 갖고 있는 기본 욕구와 심리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6가지를 잘 준비해서 챙겨놓는다면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실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 후반전이 후회 없는 나날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유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고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남편의 억압적인 태도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전통, 관습, 예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구태의연함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고 결국 내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아 그만 끊고 싶지만 어쩌지 못하고 이미 입에 물고 있는 담배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오랜 습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합니다. 매일 아침 끌려나가 하루 종일 묶여있는 직장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한도 끝도 없이 요구되는 그 책임감에 벗어나고 싶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도 하죠.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 같은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남은 인생만이라도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완벽에서 벗어나기. 항상 철저한 자기정돈 질서, 규칙, 완벽함 등을 추구하는 소위 답답한 FM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강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 손을 씻고 또 다른 이는 집 거실을 쓸고 닦는 것을 반복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머리카락이나 과자 부스러기라도 바닥에 떨어뜨리는 날에는 큰일이 납니다. 이런 강박은 회사 생활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전 직장의 사장은 부서장들 미팅 때 보고서가 올라오면 줄, 장평, 글자 간의 간격, 띄어쓰기 등 이런 형식에 아주 과도하게 민감했습니다. 작성법을 어기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안에 적힌 사업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틀린 작성법을 지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죠. 그러니 미팅은 사업 내용을 토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어, 문법 시간이라도 되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은 핵심 내용을 적는 것보다 작성법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의 정신력이 일반적인 우리보다 강해서 이런 강박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우울한 감정, 분노, 외로움과 같은 경험들을 신경증적 완벽주의자들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보다 회복력도 훨씬 느리죠. 남들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이런 사소한 일에 강박을 보이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람들은 모든 면이 아닌 마음에 꽂힌 한두 가지에만 강박을 보인다고 정신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거실 바닥을 반복적으로 쓸고 닦고 하는 사람이라도 부엌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이 썩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손이 짓무르도록 씻어대는 강박증을 보이는 사람이 정작 샤워는 하지 않아서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강박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에게 허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과도하게 완벽해지려고 하다가 강박과 집착이라는 올가미에 자신을 밀어넣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실수와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지나온 과정과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고 또 목표를 너무 높고 거창하게 잡을 게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목표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목표로 향하면 됩니다. 목표로 향하는 것이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야 하는데 경사 올라가듯 쫙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나 자신답게 살기.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답게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겠습니다. 하고 싶은 무언가를 했는데 주변에서 역시 너답다 라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집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이 좋은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부터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격언도 있긴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세상을 나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며 흔하게 하는 고민 중 하나가 회사를 나온 후에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은 당연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까, 잘하는 일을 하고 살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뭘 해야 행복한지, 어떤 일을 남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남보다 잘하는 일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로 만들려면 직장을 나서기 전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실력을 쌓아야겠죠. 그게 다름 아닌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중심에 다 사람들을 서게 했기 때문에 나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외출을 앞두고 머리 스타일을 정하고 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가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고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빨간 셔츠를 입고 싶은데 남들이 보기엔 너무 튄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까봐 자신의 만족감을 누르고 무난한 색상의 옷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명품 백과 명품 옷에 돈을 바릅니다. 자존감도 낮은 사람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일 수 있죠. 동대문 옷을 입어도 패션이 살고 명품같이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을 깨고 시선에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어쩌면 세상을 뒤엎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두려움에 맞서는 혁명을 일으켜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양손에 떡을 다 쥐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나도 만족해서 행복하고 남들에게도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두 개의 떡을 다 쥐고 싶어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버려야 나답게 살 수 있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엄격하기.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인생과 내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산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죠. 자유로운 나라라고 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공중도덕이 해이해지고 범죄가 넘쳐나는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죠.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치가 살아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 엄격해야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고 인생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도 더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카드로 긁고 사고 싶을 때, 다이어트 한다면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싶을 때, 밖에 나가 운동하기보다는 소파에 누워 마냥 퍼져 있고 싶을 때, 쇼핑을 보다가 갑작스레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자유는 아마도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려는 노력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자유로운 인생만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매스컴을 통해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닥달했는데도 노후 준비가 부실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문제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노후 준비를 못하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꽤 잘 벌고 여유 있게 살고 있어도 노후 준비에 게으르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면서도 청개구리 마냥 대체 왜 노후 준비를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아직 잘 되지 않았거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셨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이란 자기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법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뭐라 하든 언론이 난리 법석을 떨어도 금융기관이 그냥 거지될 것처럼 겁을 줘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 등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다 보니 먼 훗날에 나올 것 같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준비는 늘상 뒤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보다 먼저 닥치기 마련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그 가혹한 상황은 언제나 일찍 우리를 찾아옵니다. 개인들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꼽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하고 위험한 낙관주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비를 잘 넘기고 살아왔으니 은퇴한 이후에도 궁여지책으로라도 방법이 생겨서 별 무리 없이 살게 될 거라는 위험한 낙관주의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르겠다는 식의 반포기 심정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서 좀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은퇴하고도 남은 3, 40년을 살려면 사는 집을 제외하고도 현금 10억이 있어야 한다. 20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입안에서 쓴맛이 나기 시작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심정이 앞서고 노후 준비라는 얘기만 들으면 일부러라도 외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그래도 은근히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심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투자, 결국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으로 설명되는 것이 자녀 교육 비용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돈이죠. 자식 덕 볼 생각이 손톱만큼 없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다고들 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된 이유를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작동 원리도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는 우리 뇌의 전두엽에 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엄청 쌩쌩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의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쁘게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래에 은퇴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남 생각할 때와 똑같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 뇌는 우리 미래의 자신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에 은퇴한 자신을 타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인으로 느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줄이고 포기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지금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지도 못하겠죠. 우리 뇌가 지금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전두엽에 불이 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아주 촘촘하고 현실성 있게 말이죠.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 뇌는 더 열심히 작동해서 현실감을 되찾을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어 자식이나 본인에게 모두 실익이 없는 그 비용을 쏟아 부을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그 비용에서 조금 떼어내서 착실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지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너무도 개인적이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자식 앞에서는 그 힘이 더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경고가 막 날아들어도 코웃음을 치고 자식에게 몰빵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뇌가 미래의 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은퇴 준비라도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다고 해봐야 느슨해져서 늘상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일쑤라는 사실입니다. 주위에서 떠드는 10억 이내, 20억 이내 그런 소리에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의 은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쌩쌩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새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퇴직자의 66%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퇴직하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퇴직은 진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지 일부러 예상하지 않은 것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낙관주의적 생각이나 이래도 저래도 어쩔 수 없다는 포기 심리, 또 은근히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구체적이지 않은 은퇴 계획이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이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아무리 노후가 찾아왔어도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성 있게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해나가시면 후회 없는 인생이 이루어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노후 대책은 할 일과 내려놓기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는 새롭게 활력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것이 건강과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전문가들도 노후 자금이 최소 1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세대들은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통장이 다 비어버립니다. 누구나 물론 운이 좋거나 여건이 맞아 투자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가진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빈 통장입니다. 예전 같으면 은퇴 후 10년 버티고 수명이 다하여 하늘나라로 갔지만 지금은 적어도 은퇴 이후에도 30년에서 많게는 40년도 살아내야 하는데 노후 준비 못했다고 그냥 방치하기에는 살아내야 할 세월이 너무 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 이후에도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최소 60세에 은퇴해도 7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을 찾아 활동하면 건강과 돈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일을 하면서 활동하니 자연스럽게 건강은 따라오고 또 많지는 않을지라도 일을 하면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전부터 은퇴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본인이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할 일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상한 일이 아니더라도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 일, 자기만의 노하우가 필요한 일을 백방으로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처지나 환경에 꼭 맞는 일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일을 찾을 수 있죠. 또 하나의 노후 대책은 내려놓기입니다. 나이 들면 버리고 비우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위에서 노후 대책 제대로 하려면 수십억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마음을 비우고 살라는 여러 조언들을 통해 마음이 편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즉, 자기 분수보다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노후 대책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 오히려 건강만 망치니 가능한 범위에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에서 욕심을 줄이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집 크기도 줄이고 자동차도 경차로 바꾸고 생필품도 최소화해서 생활하는 것에 오히려 마음 편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비울수록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할 일은 붙잡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찾아 뭔가 하는 데에는 욕심을 부리되 나머지는 내려놔야 노후의 삶이 참 편합니다. 젊어서는 욕심이 많아 집도 큰 집에 살고 싶었고 명품 백도 가지고 싶고 자동차도 비싼 차를 타고 싶고 옷도 명품 옷을 입고 싶었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욕심을 채우려고 에너지를 쓰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는 데에 마음을 쓰면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편한 행복은 가진 것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변에 많이 가지고도 마음 편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보다 마음에 달려있죠. 가끔은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혹은 그냥 감기에 걸려도 요즘에는 심하게 걸리면 숨쉬기도 쉽지 않아 잠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정말 숨을 자유롭게 쉬고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죠. 노후에 일하는 것은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려는 것보다 그냥 생활비 정도를 벌기 위한 것이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젊어서도 이루지 못한 부를 나이 들어서까지 이루려고 애쓴다면 마음만 고달프게 됩니다. 나이 들면 생긴 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내려놓고 살아야 훨씬 삶이 수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을 할 정도만 일을 통해서 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다 내려놓고 삶의 현실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을 살아가는데 현실을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찌감치 퇴직하고 매일 집에만 있게 되니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아름다운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도 여유롭지 못함에도 세상 것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과욕이 우리에게 더 깊은 상처와 좌절을 줄 때가 있습니다. 돈에 가장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비참해지기도 하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대폭 내려놓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죠. 우리들은 어깨에 짐을 많이 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그러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고, 커서는 욕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도전하면서 피치 못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노후 대책으로 할 일 하나만 찾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남은 세상 살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